오늘 드디어 PB5의 출고기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뭐 PB5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되고 기본 모델도 보여드리고 시승기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실제 출고하는 이 PB5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플레오스 시스템도 한번 더 확인해보고 실제 출고 차량은 얼마나 다른지, 보조금을 받아서 얼마에 출고했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수훈입니다. 오늘 드디어 PB5의 출고기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 가끔 댓글에 허락 안 받고 찍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레드불스, 제가 온 것도 레드불스 구로점에 와 있거든요. 대표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실제 처주님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허락을 받고 우리가 PB5의 출고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모델은 패신저 모델이에요. 5인승 모델이죠. 여기에 이제 화물용으로 카고 모델도 있어요. 카고 모델도 지금 한두 대씩 출고되고 있는데, 카고 모델이 실제 보조금을 받으면 대부분 한 3천만 원 초반에 출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그로들 있잖아. 막 2천 후반에도 출고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계산으로 하면은 2천 후반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일단 PB5 카고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탠다드가 4,200만 원이고 주행거리가 긴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4,47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2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주행거리는 꽤 많이 나요. 스탠다드가 280km고 롱레인지가 377km이기 때문에 270만 원 정도 차이면 롱레인지로 대부분 출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배달하고 막 이렇게 막 물건 싣고 이래야 되는데 280km면 막 상온이면 그나마 이게 나오는데, 막 추운 날에 막 에어컨 틀고 무거운 짐 실으면 주행거리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막 배달하다가 충전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롱레인지를 출고합니다. 자, 그러면 롱레인지 얼마나 했어요? 4,470만 원 있죠. 근데 여기에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컨비니언스, 스마트 커넥터,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유틸리티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 커넥트, 이게 뭐냐면 디지털 키 2랑 무선 충전 패드거든요. 요거를 거의 대부분 빼세요. 왜냐면 화물 운송해야 되는데 그거 사실 필요 없으니까. 물론 나머지 옵션들도 다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꼭 넣습니다. 컨비니언스 그 옵션이 있어요. 문 하나 더 달리는 거, 그 다음에 인조가죽 시트 들어가는 거, 요거는 무조건 필수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모니터링 팩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주행 관련되는 드라이브 와이즈나 유틸리티 옵션을 넣는 이유가 V2L 때문이에요. V2L이 유틸리티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유틸리티 옵션을 넣습니다. V2L 커넥터가 여기 보면은 뒤쪽에 있지 않고, 이 패신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물론 옵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38만 원. 패신저 같은 경우에는 V2L 커넥터가 요 센터 중간에 있습니다. 카고 같은 경우에는 화물이고 물건을 적재하고 내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V2L 커넥터가 센터에 있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카고는 V2L 커넥터가 뒤쪽에 있습니다. 패신저는 2열과 센터 쪽이 메인이고, 카고는 뒤에가 메인이기 때문에 V2L 위치가 다른 거죠. 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4,470만 원이 기본 시작 가격인데, 옵션을 스마트 커넥터 하나 빼고 거의 한 4개 정도는 넣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컨비니언스, 모니터링 팩, 드라이브 와이즈, 유틸리티, 요렇게 4가지 옵션을 집어넣고 카고를 출고하면은 출고 가격이 기본 차 가격이 4,470만 원에 한 260만 원 정도 옵션 가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4,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으면 한 1,500만 원 정도에서 1,6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숨겨진 함정이 있더라고. 전기 화물, 무쏘 EVA도 들어가는데 소상공인 할인을 받으면 3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나옵니다. 2,600만 원이 출고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2,600에 이 PB5 카고? 괜찮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패신저는 얼마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트림이에요. 플러스는 이제 상위 트림이죠. 기본 모델이 4,540이고 요 플러스 모델이 4,820만 원이에요. 여기에 이제 보조금이 한 500에서 많게는 600만 원. 뭐 많이 나오는 데는 더 나오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서울 경기가 한 5, 600 나와요. 그러면은 실구매가가 여기 이제 옵션도 또 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옵션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실구매가가 얘도 4천만 원 중후반, 비싸도 5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외관은 패신저랑 카고랑 다른 거는 이렇게 방향지등이 위쪽에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도 위쪽에 있지만 MFR 타입, 프로젝션 타입은 아니에요. 휠도 이렇게 보면은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어때요? 요즘 기아차 휠 보면은 꽤나 잘 나오죠. 휠 디자인도 괜찮고 사이드 미러도 자동입니다.
이렇게 이중접합 유리도 들어가 있죠. 슬라이딩 도어도 들어가 있고요.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4천만 원대 금액들 중에서 패밀리카로 카니발이 너무 큰 분들은 이 PB5를 대안으로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위에 발판도 있고요. 등받이 각도도 보시면 꽤 많이 눕혀져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폴딩이 두 개 다 들어갑니다. 2열이랑 3열이랑 완전 풀 폴딩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턱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폴딩이 들어가 있고요. 폴딩했을 때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그나마 조금 더 뭐 부피가 큰 짐이나 실을 때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등도 보시면 LED 등이 들어가 있죠. 위쪽에 이제 들어가는 소재는 조금 아쉽기는 해도 이 위에까지 막 가죽이나 막 인조가죽 들어가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패브릭 소재로 들어간 것 같아요. 막 엄청 저렴하다는 느낌까지는 들지는 않아요. 공간이나 활용성을 위해서 타는 차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이쪽 밑에도 뭔가 수납 공간이 있을 것 같지만 휑하게 뚫려 좀 있습니다. 이런 거에 안에 좀 뭔가 서랍 같은 게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이제는 PB5를 하도 많이 보고 실제 출고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군데군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밑에 안쪽에도 나눠서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시를 안 했지만 곧 나올 예정이에요. 뭐 올해 말이나 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아마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트레이까지 있어가지고 수납함, 그 다음에 기아 애드기어 라고 아시죠? 액세서리 킷 같은 거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이제 애드기어 들어가는 툴킷이죠. 여기도 애드기어 여기도 들어가요. 이거 빠지면 이제 이쪽도 들어가니까 공간도 굉장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방향지 등은 벌브 타입으로 뒤쪽에는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 보면은 수납함이 또 있어요. 이렇게 밑에 수납함이 또 있죠. 여기에 뭔가 이제 비상금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보면 수납함도 굉장히 넓죠. 그리고 여기도 센터 수납함. 그러니까 요즘에 욕심이 좀 나는 게 이런 PB5나 벤, 카니발 같은 차에는 냉장고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물론 냉장고가 들어가면 냉기를 유지하려면 또 그 팬이 또 계속 돌아야 돼요. 근데 그 팬이 또 열기도 있고 소음도 있다 보니까 냉장고를 넣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냉장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납함 여기도 있네요. 조수석도 있고 이쪽 센터도 있고. 플레오스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지 눈에 익지 않아요? 좀 많이 사용해본 구글 OS다 보니까 그냥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내비게이션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족이나 이런 것들도 아예 그냥 따로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나와 있다 보니까 분할 화면을 사용하기에도 훨씬 더 편하죠. 여기도 수납 공간. 실제로 그래서 제가 PB5를 이렇게 리뷰를 하고 제 주변에서 카니발을 사려고 하셨던 분들이 야 카니발 말고 PB5 사는 거 어때?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66% 충전이 되어 있는데 259km 주행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km는 거의 그냥 무난하게 뽑아내는 거죠. 자, 오늘은 PB5의 출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차를 둘러보면서 실제로 PB5를 출고하면 얼마인지 이게 진짜 궁금했는데 이 패신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4천 중반에 실제 출고가 되고 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받으면 2,600, 2,700 정도의 출고를 하고요. 옵션은 아예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롱레인지의 옵션을 거의 다 집어넣은, 그러니까 스마트 커넥터 하나 빠져있지만 거의 다 들어갔다 보면 되거든요. 그런 모델이 3천만 원. 또 일반 사람도 그냥 내가 가서 보조금 받고 출고해도 3천만 원이면 출고 가능하다. 패신저는 4천만 원 중반. 그러면 괜찮지 않아? 그래서 차를 살 때 중요한 거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자, 오늘 PB5 이 출고기를 도와주신 차주님과 우리 또 이 레드부스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나 EB5 출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위장막 같은 뭐 이런 특이한 차들 세워져 있는 거 보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우파TV는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즐겁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씨, 이거 뭐 진짜 뭐야 도대체. 야, 씨, 문도 막 그냥 문 위로. 와, 이런 책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신차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 신차 리스, 장기 렌트 믿을 만한 곳 바로 차맵이 있습니다. 차맵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 최저가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믿고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차를 샀어 해도 비싸다, 아 이거 눈탱이다 라는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정직하게 차를 판매하는 곳이 바로 차맵입니다.